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냉장고 앞에서 그냥 서 계세요. 1시간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세 윤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부엌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컵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엄마, 물 드실 거예요? 딸이 세 번째로 물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응, 나 여기 왜 왔더라? 그 한마디에 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단 사흘, 윤명자 씨가 제대로 잠들지 못한 시간입니다. 고작 7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뇌는 이미 기억의 일부를 잃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면 패턴부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잃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가 조용히 썩어가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주무신 분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입니다.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당신은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만약 4시간 이하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79세 신경과 전문의 장도훈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아니다. 잠을 잃는 순간 시작되는 병이다. 저 역시 겪었습니다. 60대 중반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했죠. 어느 날 아침 화장실로 가다 방향을 잃었어요. 30년을 살았던 우리 집에서 말이죠. 그날 깨달았습니다. 뇌는 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뇌를 썩게 만드는 잠의 적 5가지. 둘째, 단 3주 만에 기억력을 되살린 사람들의 비밀.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3단계 뇌 회복 수면 루틴. 마지막 5분에는 무료로 드리는 수면 체크리스트도 공개해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9세 오선희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며칠 뒤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선희 씨는 상자를 뜯었어요. 이게 뭐지? 자신이 뭘 주문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송장을 보니 본인 이름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샀는지, 언제 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수면 검사를 권했어요.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선희 씨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4시간 20분. 그것도 깊은 수면 구간은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깊은 수면이 없으면 뇌는 청소를 할 수 없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할머니 뇌는 쓰레기통을 비우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오선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대구에 사는 75세 이한수 어르신. 퇴직 후 늦은 밤까지 뉴스와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밤 12시가 넘어도 화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방향을 잃었어요. 벽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해마 부위에 위축이 관찰됩니다. 이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전 멀쩡한데 왜 이러는 거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뇌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잃은 뇌는 서서히 부패합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배수구가 물을 빼내듯이 이 시스템은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깊은 수면 중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뇌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요. 그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신경세포 사이를 막아버리는 물질이죠. 배수구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결국 신경신호가 끊깁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작년 보건복지부 조사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어요. 4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놀라운 건 그중 절반은 자신이 수면 장애인지조차 몰랐어요.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더 무서운 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이 증상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단 10초의 무호흡도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 결과예요. 수면 무호흡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5배 높았습니다. 지금 옆에서 주무시는 배우자의 콧소리를 들어보세요. 만약 중간에 숨소리가 끊긴다면 그건 단순한 콧소리가 아닙니다.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병의 시작이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멀쩡한데? 정말 그럴까요? 뇌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전부터 이미 썩기 시작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첫 번째 신호. 물건 이름이 입에서 맴돕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순히 깜빡한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뇌의 측두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인천에 사는 64세 송미경 씨는 1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어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름이 자꾸 안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손주 이름까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측두엽 혈류량이 정상의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3년간 지속된 수면 부족이었어요. 두 번째 신호. 냉장고 앞에서 뭘 꺼내려 했는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웃어 넘기셨나요? 이건 전두엽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이에요. 세 번째 신호. 어제 저녁 메뉴가 기억나시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위험 신호예요. 해마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 가지 신호에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치매 연구소가 2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평균 12년 전부터 뇌 손상이 시작된다. 연구팀의 결론이었어요. 12년입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라면 50대부터 이미 시작됐을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잘못 대처해요. 첫 번째, 독수면제 의존.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먹으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잠재울 뿐이에요. 진짜 깊은 수면을 만들지 못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6세 이정숙 할머니는 5년간 수면제를 복용했어요.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나중엔 2알 먹어도 안 듣더라고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5년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85점에서 5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독 낮잠 보충. 밤에 못 잤으니 낮에라도 자야지. 이것도 독이에요. 낮잠은 밤 수면을 더욱 망가뜨립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최광수 어르신은 매일 점심 먹고 2시간씩 낮잠을 잤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 어느 날 낮잠을 자다 깨보니 저녁 7시였어요. 내가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까지 사라진 겁니다. 세 번째, 독 운동으로 피곤하게 만들기.
밤에 잠 안 오니까 낮에 운동 많이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잘못됐어요. 피곤한 것과 졸린 것은 달라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높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전에 사는 60세 정태수 어르신은 저녁 8시에 헬스장에 갔어요. 땀 빼면 잠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동 후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몸은 각성 상태가 된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경남 창원에 사는 68세 김순덕 할머니. 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한의원, 침술, 기도원까지 다녔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제 강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3주만 해봐요. 김순덕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단 3주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주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격려했습니다. 엄마 3주는 해봐야 한대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밤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이제는 그냥 편하게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2주차 수요일 밤 김순덕 씨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중간에 안 깼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10년 만에 꿈을 꿨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한 꿈이요. 꿈을 꾼다는 건 깊은 수면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뇌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3주차가 끝날 무렵 김순덕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 11시에 잠들어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간 내내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낮의 변화였어요.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났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저는 김순덕 씨를 비롯한 회복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주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의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염증 수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평균 28% 낮아졌어요. 뇌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회복 모드로 전환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합니다. 김순덕 씨를 비롯한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한 3단계 뇌 회복 수면 루틴. 이 루틴은 약도, 돈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당신의 의지와 3주간의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왜 3주일까요? 뇌의 습관 회로가 형성되는데 평균 21일이 걸려요. 3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몸이 따라갑니다. 회복 루틴 1단계 빛 차단. 우리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어두울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밤에도 밝은 빛에 노출돼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70%나 억제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가장 강력한 수면 방해꾼인 겁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꺼보세요. 거실 조명을 노란 조명으로 바꾸세요. 백색 형광등이 아니라 따뜻한 노란색 전구로요. 그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잠잘 시간이야. 하루가 끝났어.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0세 최영호 어르신은 매일 밤 11시까지 TV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뉴스 보면 자꾸 화가 나고 걱정됐는데요. 2주 후엔 스스로 리모컨을 치웠어요. 지금은 밤 10시가 되면 스스로 TV를 꺼요.
2단계 체온 조절 루틴.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돼요. 그러면 체내 열이 손발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중심 체온이 떨어지고 졸음이 찾아와요. 잠자기 30분 전 38도 정도의 미온수에 손과 발을 담고 보세요. 대야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발용, 하나는 손용. 10분 정도 담그고 있으세요. 그 시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쉽게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67세 이미숙 할머니는 손발이 항상 차가웠어요. 저는 그녀에게 족욕을 권했습니다. 딱 이틀 만에 효과를 느꼈어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나른해져요. 그대로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3주 후 그녀의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요. 예전엔 개운한 날이 없었는데 3단계 기억 정리 루틴. 잠들기 전 10분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로 기록하세요. 노트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뇌의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곳이에요. 이 과정은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기억을 정리하면 이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세요. 오늘은 손주와 된장찌개를 먹었다. 오늘은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다. 한 줄이면 충분해요. 광주에 사는 72세 박동식 어르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뭘 쓸지 몰라서 한 줄만 썼어요. 오늘 날씨 좋았음. 하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어요. 머릿속이 정리된 느낌이에요. 서랍장에 물건을 정리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 루틴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 연구소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B그룹은 이 루틴을 실천했어요.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A그룹의 수면 시간은 4.2시간에서 6.5시간으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참여자 중 68%가 낮 시간 어지럼증을 호소했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평균 12점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루틴을 실천한 B그룹을 살펴볼까요? 수면 시간은 4.3시간에서 6.8시간으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우울감이 감소했어요. 낮 시간 활력이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면제를 끊은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A그룹은 수면제를 끊자 다시 불면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B그룹은 6개월 후에도 수면이 유지되었습니다. 루틴이 몸에 각인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극적인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66세 정은주 할머니예요. 2년간 매일 밤 서너 번씩 깼습니다. 손주 이름을 자주 헷갈렸어요. 가족들은 요양원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딸이 제 강연을 듣고 찾아왔어요. 저는 정은주 씨에게 3단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루틴 시작 전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점. 판정은 경도인지장애 의심. 치매 전 단계였습니다. 3주 후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73점. 단 3주 만에 11점이 올랐습니다. 3개월 후에는 82점. 정상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6개월 후 마지막 검사에서는 85점. 동년배 평균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정은주 씨는 손주들과 요리도 함께 합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손녀가 물으면 정은주 씨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고추장 1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물 2컵. 레시피를 줄줄 외워요. 가족들은 말합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더 정정해지신 것 같아요. 정은주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울산에 사는 74세 김철호 어르신.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어요. 거기에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 깨요. 부인이 말했어요.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 증상이었어요. 수면다원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시간당 32회의 무호흡이 관찰되었어요. 정상은 5회 이하입니다. 양압기는 비용 부담이 컸기에 저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일단 3단계 루틴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라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똑바로 누워 자면 혀가 뒤로 넘어가 기도를 막습니다. 그게 바로 콧꼬리와 무호흡의 원인이에요. 하지만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열립니다. 김철호 씨는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베개를 등 뒤에 댔습니다. 안아주듯이 껴안을 수 있는 긴 베개를 사용했어요. 2주 후 부인이 말했습니다. 콧꼬리가 많이 줄었어요. 중간에 숨 안 쉬는 것도 거의 없어요. 김철호 씨 본인도 느꼈습니다. 아침에 개운해요. 머리도 덜 아파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32회에서 12회로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혈압과 혈당 수치였습니다. 150에 95였던 혈압이 135에 85로 떨어졌어요.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5%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면이 개선되니 다른 것도 좋아지네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혈압약과 당뇨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할게요.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뇌를 살리는 유일한 약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청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면 청소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쌓인 독소가 결국 치매를 만듭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의학적 사실입니다. WHO도 경고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도 발표했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을 10년 지속하면 치매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지금 당신은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만약 5시간 이하라면 당신의 뇌는 지금 위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3단계 루틴 기억하시죠? 1단계 잠자기 1시간 전 모든 불빛을 끄고 노란 조명만 켜세요. 2단계 잠자기 30분 전 38도 미온수에 손발을 담그세요. 3단계 잠자기 10분 전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로 기록하세요. 이 3가지만 3주간 실천하세요. 당신의 뇌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수면 체크리스트를 지금 공개해요. 영상 하단 설명란에서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며 실천하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2주차부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3주 후엔 새로운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자녀분들이 보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위해 이 영상을 찾아보셨나요? 그렇다면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엄마,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뇌를 살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르신께서 직접 보고 계신가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배우자분과 함께 실천하세요. 여보,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해봅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3주를 채워보세요. 그 3주가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 아십니까? 요양원비만 월 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간병비, 의료비까지 합하면 5억 원이 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무료입니다. 단 영원으로 5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추억, 존엄성, 독립적인 삶,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떠올리는 것,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본 사람만 알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어디였나요? 윤명자 할머니의 새벽 냉장고 앞 모습이었나요? 정은주 할머니의 눈물이었나요? 아니면 3단계 루틴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젯밤 당신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4시간, 5시간, 저는 잘 못 잤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어떻게 주무셨나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다 새벽에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나요? 그때 배운 습관이 지금 당신의 수면에도 영향을 줘요. 만약 좋지 않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면 지금 끊으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수면 습관을 물려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밤 11시에는 꼭 주무셔.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배워요. 당신이 오늘 바꾸는 습관이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밤부터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노란 조명 켜기, 족욕하기, 한 줄 일기 쓰기. 3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인증해 주세요. 첫날 실천 완료. 이틀째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3일째 중간에 한 번만 깼어요. 이런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줘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댓글 달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실천하고 함께 회복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뇌 건강, 심장 건강, 관절 건강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아침 식단 5가지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수면만큼 중요한 게 식단이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꼭 보세요. 여보, 우리 이거 같이 해봐요. 언니, 요즘 잠 못 잔다고 했잖아. 이거 한번 봐.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할머니가 계세요. 손주 이름을 헷갈려하며 자책하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그 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잃는 순간 기억이 사라져요. 하지만 잠을 되찾는 순간 인생이 돌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끄고 노란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다 뇌를 썩힐 것인가? 그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기억을 결정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님, 오늘 밤은 저를 쉬게 해주실 건가요? 당신의 뇌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밤 11시 불을 끄세요. 내일 아침 7시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그 8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79세 신경과 전문의 장동훈이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의 뇌를 지키며 배운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눴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꼭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